여러분,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0년 전 당신이 버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명품 가방을 들고 유창한 영어를 하며 당신을 엄마가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한다면? 3일 안에 제 아빠가 누군지 찾아주세요. 아니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이 일을 겪었습니다. 60세 박미숙, 반지하에 사는 일용직 아줌마. 20년 전 가난 때문에 8살 딸을 보육원에 버렸죠. 그 딸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물 흘리며 엄마 보고 싶었어라고 말할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내밀며 친부 정보 찾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딸이 친부를 찾는 진짜 이유. 그 이유를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 그리고 뜻밖의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야기를. 후회와 용서,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의 이야기를. 준비되셨나요? 그럼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새벽 4시 저는 잠든 딸을 업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보육원, 거리는 8km, 택시비 10,000원이 없었거든요. 지은이는 제 등에서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초콜릿, 고마워. 전날 제가 준 1,500원짜리 초콜릿. 그게 제가 딸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어떻게 내 딸을 버릴 수 있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통장에는 3,500원이 전부였어요. 일하던 식당에서 잘렸거든요. 미안한데 젊은 애 뽑았어요. 40세, 저는 너무 늙었답니다. 게다가 사채 빚 500만 원, 이번 달 이자만 30만 원, 3개월째 밀린 상태였죠. 사채업자가 협박했어요. 오늘 안 갚으면 따님 학교로 찾아갑니다. 상상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 모습을. 야, 내 엄마 빚쟁이래? 우리 엄마는 반지하 살아.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차라리 지은이를 보육원에 보내자고. 거기서는 따뜻한 밥 먹고 깨끗한 옷 입고 친구들한테 놀림받지 않을 테니까. 저 같은 무능한 엄마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보육원 앞에 도착했어요. 지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에는 옷가지 몇 벌과 그 초콜릿, 그리고 제 사진 한 장. 뒷면에 이렇게 썼죠. 지은아, 엄마 얼굴 잊지 마.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알았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걸.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라는 걸. 편지도 썼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는 너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어. 여기서 새 엄마 아빠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지은이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엄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재워야 했습니다. 지은아, 엄마랑 소풍 왔어. 조금만 더 자. 응, 엄마 사랑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지은이는 다시 잠들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발, 두 발, 멀어질수록 가슴이 찢어졌어요. 100m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깨어난 거였어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더 빨리 걸었습니다. 지은이 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보육원 선생님이 지은이를 안고 들어갔다고, 지은이는 사흘 밤낮을 울었다고, 엄마, 엄마, 그것만 반복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 후회 속에서 20년 동안 매년 지은이 생일마다 보육원에 익명으로 전화했어요. 이지은이라는 아이, 잘 지내나요? 13년째 되던 해. 아, 그 아이요? 7년 전에 미국으로 입양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지은이는 새 가족을 만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살겠지. 저는 평생 이 죄책감 안고 살 거야. 그게 제 속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 후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딩동. 2025년 11월 7일 오후 3시.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 댁 설거지. 한 번에 5,000원. 하루 3집 돌면 15,000원.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걸로 하루 먹고 살았죠. 인터폰을 받는데 낯선 여자 둘. 한 명은 한국 여자, 한 명은 외국 여자. 보험 권유인가? 귀찮았지만 나가봤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한국 여자의 얼굴. 제가 20년 동안 꿈에서 본 그 얼굴. 다만 8살이 아니라 28살로 자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입이 떨렸습니다. 너, 설마. 그 여자가 입을 열었어요. 박미숙 씨 맞으시죠? 목소리. 그 목소리는 제가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바로 그 목소리. 누구세요?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현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저 이지은이에요. 그 순간 무릎이 풀렸어요. 계단 손잡이를 붙잡지 않았으면 넘어졌을 겁니다. 지은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지은이는 웃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차갑게 서 있었죠.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들어와도 될까요? 말투도 달랐어요. 존댓말이었거든요. 딸이 엄마한테 존댓말을요. 어서 와. 들어오렴. 방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방을 둘러봤어요. 6평 반지하. 곰팡이 핀 벽지. 삐걱거리는 문. 지은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기서 사세요? 부끄러웠습니다. 딸 앞에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다니. 응, 여기가 엄마 집이야. 지은이가 바닥에 앉았어요. 옆에 있던 외국 여자도 함께. 소개할게요. 제 친구이자 의부선니 KT예요. 의부선니.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지은이에겐 이미 새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반가워. KT. 영어로 인사했지만 발음이 엉망이었죠. KT가 밝게 웃었어요. Nice to meet you. 그런데 지은이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뭐 마실래? 엄마가. 됐어요. 차갑게 잘랐습니다. 저 오래 못 있어요. 바빠서요. 바빠서. 20년 만에 만난 엄마한테 바빠서라니. 지은이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제 친부가 누군지 아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제 친아버지요. 입양 서류에도 없더라고요. 누군지 아시죠? 왜 그걸 묻는 거지? 20년 만에 왜 갑자기 친부를? 지은아, 그건 왜? 대답만 해주세요. 목소리가 더 차갑게 식었어요. 강석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산업부사장. 현재 66세. 지은이가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주소 아세요? 서울 서초구. 정확한 주소는 찾을 수 있겠네요. 지은이가 일어섰습니다. 3일 드릴게요. 정확한 주소랑 연락처 찾아주세요. 그리고 지은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20년 전 왜 저를 버렸는지도 써주세요. 진짜 이유로요. 가슴에 칼이 꽂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박미숙 씨, 엄마가 아니라 박미숙 씨라고 불렀어요. 저 지금 박미숙 씨한테 원망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 온 거예요. 친부 정보가 필요해서.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지은아,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왜 갑자기 친부를 찾는 거야? 지은이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3일 후에 다시 올게요. 그때 다 말씀드릴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딸을 다시 만났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지은이가 왜 그렇게 차가운지, 왜 친부를 찾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해서 왔다는 그 말이. 이웃집 옥자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미수가, 방금 그 예쁜 아가씨들 누구야? 제 딸이요. 딸? 내가 딸이 있었어? 저는 20년 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거든요. 딸을 버렸다는 걸.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밤 옥자 할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선택. 그리고 오늘 돌아온 차가운 딸. 옥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그 아이 마음을 생각해봐. 20년이면 강산도 2번 변한다잖아. 아이 마음속에 뭐가 쌓였겠어. 맞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용서 안 한 거예요. 당연했죠. 어떻게 용서해요? 새벽에 보육원 앞에 버려진 걸.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지은이가 왜 친부를 찾는지.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대한산업본사로 향했습니다. 강석훈, 28년 전 그 남자.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는데. 1997년 저는 그 회사 청소 미화원이었어요. 강석훈은 당시 과장이었죠. 38세, 야망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눴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아, 네. 과장님.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야근 후 강석훈이 말을 걸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그때 저는 32세. 이혼하고 혼자 사는 여자였죠. 강석훈은 기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어요. 아내와는 사실상 끝났어요. 아이도 없고
이혼만 안 했을 뿐이에요. 바보 같았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6개월 후 임신했습니다. 강석훈한테 말했죠. 과장님, 저 아기 생겼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제가 임신했어요. 낳을 거예요? 물론이죠. 우리 아이인데. 하지만 강석훈은 달랐어요. 지우세요. 네. 저는 지금 승진 심사 중이에요. 이 일이 알려지면 제 커리어가 끝나요. 돈 드릴 테니 지우세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과장님, 우리 아기예요. 미숙 씨, 현실을 보세요. 당신이 이 아이 키울 수 있어요? 청소부 월급으로? 맞았습니다. 저는 월 80만 원 받는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저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대신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제 인생 망치지 말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강석훈은 인사팀에 말했대요. 그 미화원 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불편해서요. 저는 해고됐습니다. 임신 3개월에 아무데도 갈 곳 없는 상태로 지은이를 낳았습니다. 혼자서 반지하 방에서 7년 동안 키웠죠. 하지만 결국 버렸어요. 가난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대한산업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어요. 누구 찾으세요? 강석훈 부사장님. 약속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약속 없으시면 안 됩니다.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만나지? 그때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회색 머리, 고급 양복. 강석훈이었습니다. 28년 사이 많이 늙었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 없었죠. 과장님. 아니, 부사장님. 강석훈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 저를 알아본 겁니다. 박미숙이에요. 기억하시죠? 강석훈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여기서 무슨 짓이에요? 나가요, 당장. 잠깐만요. 우리 딸. 뭐? 딸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강석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지은, 당신 딸이에요. 28살. 그 아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강석훈이 제 팔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가요. 지금. 끌려가다시피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구석. 강석훈이 소리쳤어요. 28년 전에 끝난 일 아니에요? 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딸이 당신을 찾는 거예요. 왜? 저도 몰라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일 안에 당신 연락처를 알려달래요. 그게 아니면 법적 조치한대요. 강석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법적 조치? 무슨? 저도 몰라요. 딸이 왜 그러는지. 강석훈이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지금 제 차남이 결혼 준비 중이에요. 재벌가 딸이랑. 이 일이 알려지면 끝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강석훈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거 주고 끝이에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세요. 당신도 그 아이도.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강석훈이 돌아섰어요. 참,
그가 멈춰 섰습니다. 그 아이, 건강해요? 28년 만에 처음 딸을 물어봤습니다. 네, 건강해요. 그렇군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강석훈은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명함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은이 아빠라니 씁쓸했어요. 3일 후 지은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KT는 없었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석훈 연락처야. 그리고 20년 전 이야기도 썼어요. 지은이가 봉투를 받았어요. 읽지도 않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은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한테 말해줄래? 왜 친부를 찾는 건지. 지은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급성 신부전이래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은아. 투석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하지만 의사가 그러는데. 지은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식받아야 한대요. 안 그러면 5년 안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어요. 안 돼. 안 돼. 우리 딸. 안 돼.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미안해. 처음에 차갑게 대해서. 아니야. 괜찮아. 저도 엄마 원망 안 해요. 20년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라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둘 다. 진정한 후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양부모님이 찾아줬어요. 돈도 많이 들여서 치료도 받게 해주고. 하지만 면역 거부 반응 때문에 혈연이 있는 사람한테서 받아야 한대요. 그래서 친부를 찾는 거였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안 돼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검사 받아봤어요. 엄마랑은 안 맞대요. 그래서 친부가 필요한 거예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니. 지은아. 괜찮아요, 엄마. 친부 찾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석훈이 어떤 사람인지. 지은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알아요. 지은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버린 사람이잖아요. 저도 몰랐을 리 없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살고 싶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양부모님이랑 KT랑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리고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다시 만났으니까요. 이제 막 시작인데 끝낼 수 없어요. 저도 지은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대신 줄 수 있으면. 엄마는 안 돼요.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럼. 순간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그 사람 만나볼게. 설득해볼게.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엄마가 너를 살릴 거야.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강석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만나주세요. 딸 때문입니다. 답장이 왔어요. 만나지 맙시다. 불필요합니다. 다시 보냈습니다. 지은이가 아파요. 신장 이식이 필요해요.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참 후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남산공원. 강석훈이 먼저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죠. 앉으세요.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신장 이식이라고 했죠? 네. 저한테 신장을 달라고요? 검사만 받아주세요. 맞으면 이식을. 강석훈이 담배를 비볐어요. 안 됩니다. 단호했습니다. 부사장님,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아내, 두 아들, 며느리, 손주. 그 아이 때문에 다 잃을 순 없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28년 전 일입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끝난 일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책임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제가 키웠어요. 7년 동안. 그건 당신 선택이었죠. 냉정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강석훈이 수표를 꺼냈어요. 이걸로 끝냅시다. 1억 원입니다. 이걸로 미국에서 신장 구하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수표를 찢어버렸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검사만 받아달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강석훈이 일어섰어요. 6개월 후 제 차남 결혼이에요. 삼성과 셋째 딸이랑. 이 혼담이 깨지면 제 경력이 끝나요.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러니 제발 제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가 걸어가려는 순간 지은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하세요, 엄마. 지은아. 지은이가 강석훈을 봤어요. 강석훈 씨죠? 저 이지은이에요. 당신 딸. 강석훈이 멈춰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였어요. 저 죽을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식 안 받으면 5년 안에.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한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당신 가족이 있으니까. 지은아. 제가 말하려는데. 지은이가 미소 지었어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동생이고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 아들들처럼요. 강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실례할게요. 지은이가 돌아섰어요. 잠깐. 강석훈이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잘 살았어요? 네. 좋은 부모님 만났어요.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은이가 다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강석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검사, 받아볼게요. 우리는 멈춰섰습니다. 뭐라고요? 지은이가 돌아봤어요. 강석훈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검사만요. 맞으면 이식해드릴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비밀로 해주세요. 제 가족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식 후에는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강석훈이 떠났습니다. 지은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요. 아니야.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신장을 줄까?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 2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일치했어요. 강석훈과 지은이. 혈액형도 조직적 합성도 완벽했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 그 한 달 동안 지은이와 저는 20년을 채워 넣었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지은이가 제 반지하 방에서 자기도 했죠. 엄마, 여기서 자고 싶어요. 왜? 불편한데. 처음이잖아요. 엄마랑 같이 자는 거. 그날 밤 좁은 이불 속에서 둘이 누웠어요. 지은이가 제 팔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제 등에서 잠들었던 것처럼. 하지만 이번엔 다시 떠나지 않았어요. 아침까지 함께 있었죠. 수술 당일 강석훈이 병원에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가족한테 말 안 한 모양이었죠.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대요. 지은이를 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석훈은 아무 말 없이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저와 지은이도 들어갔습니다. 수술은 8시간 걸렸어요. 그 8시간 동안 저는 기도했습니다. 신께 제발 우리 딸 살려주세요. 제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20년 동안 짊어진 짐이 모두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2주 후 지은이가 퇴원했어요. 건강해 보였습니다. 강석훈도 퇴원했대요. 하지만 우리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후 강석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습니다. 지은이한테 물었어요. 만나볼래? 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강석훈, 지은이 그리고 저.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강석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네, 좋아요. 강석훈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또 침묵. 강석훈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 한 장. 이거 미숙 씨가 20년 전에 준 거예요. 제 사진이었습니다. 지은이 가방에 넣어뒀던 보육원에서 지은 씨 짐 정리할 때 찾았대요. 그때 제가 몰래 가져왔어요. 왜요?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석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볼 때마다 생각했죠. 내가 어딘가에 딸이 있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찾아갈 용기가. 제 비겁함 때문에. 당신들이 고생했다는 거 압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강석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이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신장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강석훈이 울었습니다. 66세 남자가 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 강석훈과는 가끔 연락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생일에 명절에 짧은 문자를 주고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업을 했습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을 보살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지은이가 한국으로 완전히 이사 왔습니다.
지은이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작지만 전세로 옮겨같이 지내게 되었어요. 너무나 꿈만 같았죠. 미국 양부모 수정과 KT도 한국에 자주 왔어요. 그들도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습니다. 미숙 고마워요. 수전이 말했어요. 당신이 지은이를 낳아줘서.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제가 버린 아이를 키워주셔서.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복잡하지만 따뜻한 가족. 그게 우리였습니다. 오늘 지은이 생일 29살이 됐어요. 파티에 모였습니다. 저, 지은이, 수전, KT, 그리고 놀랍게도 강석훈도 왔어요. 조용히 구석에 서서 지은이가 촛불을 끄며 말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20년 동안의 여행 끝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울었어요. 행복해서, 그리고 후회도 됐죠. 20년 전 그날 다른 선택을 했다면. 하지만 지은이가 말했어요. 엄마,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함께요. 맞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60세의 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딸과 함께, 그리고 이 복잡하고 아름다운 가족과 함께. 여러분, 저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후회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60세에도, 70세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언젠가 찾아올 겁니다.